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광고 비용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와우. 항상 고정 매출을 만들어주죠. 나아가 바이럴도 해줍니다. 이제 저는 그 온라인은 어디에서 배웠냐? 온라인은 어디에서 배웠냐면 이 사이트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그 직원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지? 이걸 어떻게 파느냐? 이분이 파는 방법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부분이었어. 사람들이 너무 놓치고 있는 부분. 뭐였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컨텐츠 소통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소통의 방법.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려운 단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뭐냐 전달이죠.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전달인데 일단 소통의 방법 유입에 있죠. 유입의 소통. 요걸 우리는 흔히 광고라고도 얘기합니다. 광고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블로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부터 좀 다르게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제품을 팔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블로그 포스팅이라든가 컨텐츠 뭐 잡지에 만약에 기고를 한다, 광고를 한다 했을 때 48만 원짜리 크림을 팔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이렇게 팅팅 붓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할 건가요? 그러면 살까요? 여름에 피부가 좋아지는 베트 10 뭐 이렇게 했을 때 살까요? 네. 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커뮤니케이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 토댕님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참 성주 참외 유명한 거 아시죠? 참이 너무 요즘 달달하고 맛있어요. 이랬을 때, 다른 데도 똑같이 얘기하던데 뭐 별거 없네? 이거 가격 쓱 보고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 여름철 피부 관리법 아니면 가을철 환절기 피부 관리에 이 엑스크림 48만 원짜리 어때요? 이러면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긴 이 소통의 첫 번째 유입부터 다르게 한다. 유입 어떻게? 제가 강의 때 맨날 나오는 업체 중에 여기인데 여기는 뭐 블록 포팅 같은 거 할 때 지금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있을 땐 그랬어요. 뭐 프락셀 후갈리 같은 포팅을 해요. 프락셀 후갈리 이런 포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락셀 레이저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피부가 좋아지는지. 여기는 타겟이 누구죠? 타겟이 프락셀 레이저를 받은 피부과 고객님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 위해서 포스팅을 해요. 그냥 피부과 재생크림 찾고 있었어요가 아니라 뭐 프락셀 레이저 받으셨나요? 프락셀 레이저는 뭐 5번에 걸쳐서 한 150만 원짜리 끊고 되게 오랫동안 박피를 하는 그런 시술인데 그 시술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시술의 뭐 기간 중에 뭐가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은 돈만 날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디테일한 고객을 일단 잡아요. 포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아는 고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몇 명 안 보지 않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피부에 관심 있거나 환절기 때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우리나라 따지면 뭐 100만 명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00만 명을 위해서 이야기를 건네야지. 이 100만 명이 아니라 프락셀 후관리를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000명 있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업체의 대표님이 저한테 인생의 격언이 있는 말을 했었죠. 뭐냐면 중소기업은 만 명, 뭐랄까, 만 명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10명이 들어와도 5명한테 하게 하는 게 맞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만 명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대표님이 얘기하셨어요. 만 명한테 전달해서 10명 사게 하는 것과 10명이 들어와서 5명이 사게 하는 것과 어떤 게 맞은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1000분의 1의 확률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대량으로 이 배너 광고 하고 싶거나 유튜브 같은 거 하고 싶거나 이럴 때 이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쫙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 주제를 잡겠죠. 누구나 혹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그래서 이제 1000명 중에 한 명이 사면은 괜찮은데 중소기업은 차라리 이런 것보다 차라리 매니아틱한 타겟을 잡아가지고 10명이 들어와서 5명 사게 하는 게 맞다. 왜냐면 광고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요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소통의 방법부터 처음에 이제 사람을 끌어들일 때부터 나는 누구한테는 이 참여를 들게 할 것이야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타겟군 중에서 이 참여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은 적어도 나에게 멈출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선물용 참외에 정말 그 뭐랄까 찾고 계셨나요? 선물용 과일 바구니로 토대게 이제 그 참외가 왜 인기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선물 참외의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일빵을 샀는데 실망하셨던 분, 동네 과일바구니 너무 비싸서 마음에 안 드셨던 분, 토덱은 5만 원의 선물 세트 하나면은 정말 그 백화점 VIP가 세트 못지않은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 해가지고 얼굴이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있어. 정말 소득자매 선물 짱 받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얼굴 쫙 나오고 이러면은 일단 우리가 100명 중에 5명이 선물 세트를 살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100명 중에 5명은 확실하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유입의 소통.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하는 겁니다. 타겟의 선정이 먼저예요. 그냥 대국민에게 다 나에게 메시지 전달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적어도 내가 100명 중에 100명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격이 아무래도 100명 중에 한 절반은 튕겨내거나 아니면 100명 중에 되게 잔인하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서 4분의 1 정도만 호기심을 내게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4분의 1한테 일단 이야기를 건네는 게 소통의 시작이에요. 왜? 사람들은 내 얘기라고 할 때 멈추지,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멈추지 않거든요. 자, 요게 있겠죠. 일단, 유입의 소통이라고 1번이라고 칠게요. 근데 유입의 소통은 뭐가 필요하다? 타겟의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타겟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해질수록 훨씬 더 강력해진다. 이 유입의 소통의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방법은 이제 상세 페이지 있겠죠. 예. 상세 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 내용도 적어야 되지만 구석구석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얹혀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엄마가 타겟이다 그러면 엄마 얼굴이 유독히 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특수한 상황, 선물하고 싶은 사람의 상황이다 그러면 선물에 대한 내용이나 공감성이 많이 나온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배치를 시키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 있겠죠? 블로그 포스팅. 아니면은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인스타그램은 근데 휘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팅이 명확한 포스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대학 교수님이 토대에 참여를 받고 감동한 이유 뭐 이런 거예요. 뭐 아니면 그런 직업군이라든가 특수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유입을 그런 것들을 보고 유입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성주 참외 중에서도 품종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 쌀 같은 경우는 그 신동진이라든가 뭐야 그죠? 그 희끼 뭐 쪽 있던데. 하여튼 이런 류의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서 요걸 아는 분들을 위한 포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유입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건 지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진실의 순간이라고 할게요.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의 순간. 이거 아시나요? 이거는 약간 언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마케팅 하시는 분들 좀 아실 것 같아.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합니다. MOT라고 하죠, MOT. 이제
MOT가 어떤 거냐? 네. 여기 써 있어요. 이 국어 사전까지 써 있는데 고객이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하며 순간적으로 받는 인상. 그래서 고객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하는 짧은 순간에 이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이는 기업 전체의 이미지나 인상에 영향을 준다. 네, 1978년, 77년에 엄청난 적자에 휩싸였던 이제 북유럽의 항공사가 있었는데 그 거의 국영? 우리나라 따지면 대한항공 같은 그런 항공사였는데 이제 엄청난 적자에 빠져 있었답니다. 근데 이 적자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30대의 젊은 사장이 이렇게 딱 취입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모먼트 오브 트러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MOT가 정말 중요해요. 모먼트 오브 트루스. 모먼트 오브 트루스가 뭔가요? 자, 여러분이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그 업체를 만나는 딱 15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초라고 했나요? 3초, 15초? 뭐 비슷한 얘기겠죠? 3초 혹은 15초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우리가 TV에서 광고를 하고, 아무리 뭐, 이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스탠리 컵, 스탠리 뭐 최고의 보온병, 이래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이 소통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딱 강력하게 브랜드에 대해 인지를 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물건을 받았을 때라고 볼게요. 3초에서 15초. 15초는 3초인지 나중에 검색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뭐냐면 아무리 백날 문제가 받았을 때 아니면 그 매장을 갔을 때 매장에 방문했을 때 관련된 사람을 만날 때 스텝을 만날 때 딱 3초에서 15초 정도에 이 브랜드에 대한 모든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언제죠? 이거는 언제일까요? 이거는 바로 택배를 받았을 때. 그래서 물건을 딱 여는 순간 물건을 여는 순간 이제 우와 이런 거예요. 이런 놀라움을 주면은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확 좋아지죠. 요거를 잘 하시는 분이 어, 어디죠? 거기죠. 제 강의 때도 잠깐 나왔는데 차 파는 데요. 한바른 식품 연구소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진실의 순간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회사. 여기가 어떠냐면은 패키지 자체가 엄청 세죠. 그래서 패키지를 딱 열면은 딴 데보다 좀 비싸요, 참고로. 비싼데 패키지를 요렇게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차 패키지를 하면은 그냥 봉투에 담겨 있는 이게 먼 차근에 봉투에 담겨 있는 것만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패키지가 보면은 이게 메인 패키지고 여기 이제 띠 배너를 가지고 있고 위에도 금띠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소분돼 있는 패키지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이 엄청 예쁜 종이팩에다가 이렇게 파우치 넣고 해가지고 딱 여는 순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게요 이렇게 소분 상자 편지 그리고 편지도 직접 써줍니다. 아 여기도 편지 직접 써줘요. 네, 그리고 여기 제일 재밌는 게 그쵸. 예. 그 두 번째 구매하거나 세 번째 구매하면 편지 내용도 다 달라져요. 어쨌든 배송 메시지에 기재해 주세요. 요렇게 하거든요. 네. 리얼 패킹이나 이런 내용도 들어갔는데 요렇게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이게 뭐냐면 이게 진실의 순간입니다. 택배를 받을 때 감동을 주는 거죠. 예. 그 뭐랄까 요런 패키지나 혹은 구성에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빡 주면요. 혹은 패키지 디자인 자체가 예쁜 경우도 여기 예쁘면 요게 이제 바이럴 효과를 갖기도 하죠. 예. 왜냐면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패키지는 자랑하고 싶게 만들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감동을 주거나 뭐 소식지라든가 뭐 이런 아주 우리한테는 그렇게 투자가 안 들어가지만 나쁘지 않는 부분들을 딱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놀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면은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까지 신경 쓰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음, 애프터 소통이라고 할까요? 예. 요 방법 있죠. 요 방법. 요거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핵중요. 왜?
대부분이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안 해요, 이게.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거를 보러 와서 30만 원, 59만 원짜리를 일단 결제창에 담아놓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린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문까지 했어.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고관여층입니다. 그쵸?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죠. 세상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부과 다 다녀보고, 피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피부과 다 다녀보고, 백화점 거 다 써보고, 이제 바르다 답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고객을 가장 성형으로 하게끔 만드는 큰 요인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봤었던 거예요, 실제로. 주문하면은 이 대표가 주문 리틀 떡 보고 나서 신규 고객인 경우에는 전화를 직접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아, 김미정님, 저희 집에서 지금 에센스 구입해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구입하시게 됐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참고, 저는 여기 대표 조월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고객이 놀라겠죠. 대표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네? 그러더니 이제 1시간 정도 떠들어요.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고객님, 그때 레이저 받고 피부가 뒤집혀지셨구나.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좋다고 피부 레이저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무턱대고 받았는데, 갑자기 다 일어나고 저도 일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고 자주 그대로 받고요. 나중에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더 검검해지고 잡티도 더 생기고 그래서 화면엔 그때 내가 제대로 좀 제대로 발랐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어. 이게 너무너무 지금 한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고객님 고르신 거 그럴 때 정말 좋고요. 혹시 또 피부가 가실 일 있으세요? 그러면 저 이것도 추천해드리는데 이거 진짜 이거 발라보시면은 이게 웬만한 크림 10개 바른 거보다 이거 한 거는 훨씬 더 좋아요. 하면은 전화 1시간 정도 끝나 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결제가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고객은 여기 완 충성 고객이 된 거예요. 이런 데는 처음이야. 자, 이게 소통입니다. TM이라고 할까요? TM은 너무 어려울까요? 한 1대1 소통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몇억 단위의 매출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하루에 나간 박스가 10개, 20개밖에 안 돼. 근데 그 박스 하나에 2, 300만 원씩 담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었냐? 저는 온라인이 그냥 제품만 올려놓고 좋은 제품 가져와서 파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쇼핑몰의 본부는 좋은 제품을 값싸게 가져와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게 마케팅인가? 라고 했는데, 자, 그런 거는 대기업이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을 못 이겨. 대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새우깡을 파는데 내가 새우깡을 그래 편의점에서 1,500원 파니까 내가 잘 떼어가지고 1,300원에 팔아. 그러면 고객들이 새우깡 1,300원 파는 나를 산뜻해 주겠지 생각하지만 홈플러스가 그걸 900원에 팔아버리는 거야 온라인에서. 답이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걔네도 900원을 팔아도 10,000개씩 20,000개씩 팔면 그래도 좀 남지만 나는 1,000명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딱 10명밖에 안 사는데 그 사람한테 900원 낮춰가지고 팔면 난 적자야. 그거는 마케팅이 아니야. 중소기업 마케팅은, 작은 업체 마케팅은 내 타겟을 명확하게 고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서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 제품도 정당한 효능이 있고 그 타겟한테는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48만 원짜리 크림을 사보세요 라고 했을 때보다는 피부과 때문에 몇 번씩 다녀보시 이분한테는 이게 정말 좋아요라고 하고 그게 정당 효과를 내서 고객이 단골이 돼버리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소통을 거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 300만 원씩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 단골 고객이 됩니다. 단,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스토어에서는 안 된다. 스토어에서는 마케팅 활용 동의가 안 되고요. 이거 함부로 할 생각 못 합니다. 그쵸? 예. 하지만 이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내한테 샀던 사람들을 팬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카페 운영. 커뮤니티 운영일 수도 있죠. 예. 오픈 채팅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 운영. 이거 뭐 잘하는 데가 이제, 800도씨 같은 애들이에요. 예. 저는
몰랐는데 저는 옛날에 막 카페 운영하고 막 이런 것들 약간 구닥다리라고 생각했는데 800도시라는 업체를 보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마케팅의 본질은 카페였어 라고 생각하는 카페. 자, 카페 뭘까요? 자, 봅시다. 모스의 중앙용토 800도시 카페가 있죠. 여기 좋습니다. 잘 돼요. 레시피도 계속 올리고 누군가가 이게 사용 후기도 올리고 하는데 자, 그냥 이 카페는 그냥 나한테 샀던 사람들, 물론 샀던 사람들 카페로 오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쉽진 않지만 카페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카페가 왜 좋은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마케팅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마케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가 뭘까? 예, 바로 노출률과 체류 시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다. 첫 번째, 많이 보이면 산다. 사람은 첫 번째 봤을 때는 그 광고를 보지도 않고 다섯 번이 있으면은 그 광고를 읽기 시작하고 여덟 번째 보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열세 번째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열다섯 번째 보면은 막 이런 얘기를 강의 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그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고 인지를 하게 되고 사게 됩니다. 이게 브랜드가 쓰고 있는 전형적인 매스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 출시하기 전부터 갤럭시가 도배되기 시작하고 이런 건데, 근데 온라인은 그게 된다? 온라인은 그게 안 된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강의하거나 이런 내용의 주도보다 상세 페이지 컨텐츠나 쇼핑몰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거나 북적북적거리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경쟁업체보다 몇 초간 더 머무르게 하거나 몇 분간 더 머무르게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호감을 얻게 하는 게 이제 주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률이 없는 게 제일 아쉬운 게 온라인이에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희정님의 토마토가 예를 들어가지고 길 간 사람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알면은 정말 엄청나게 잘 팔릴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비싼 거니까. 그런데 카페라는 건 뭐다? 카페라는 거는 요걸 해결합니다. 커뮤니티들은 요걸 해결해요. 단톡일 수도 있고 네이버 밴드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 가둬놓고 팬다라고 좀 표현하는데 카페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 노출률이 해결되죠. 왜냐면 카페에서 계속 사람들이 머무니까. 그래서 물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내가 참외만 파는데 누가 카페를 가입하겠어요. 그쵸? 그런 건 좀 더 가벼운 형태 뭐 밴드라든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철 알림이 뭐 이런 거에 가입해 그런 걸 꼭 가입하세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수확한 참외를 당신에게만 드릴 수 있는 핵심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년쯤 되면은 이제 밴드에 메시지 보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수확했어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단 먼저 사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카페까지 만들면 정말 대박. 800도시가 카페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미끼 요인 이거 뭐랄까 르크루제라든가 스타우 같은 거 벗겨진 거 무료로 수리해주겠다라는 약간 미끼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워낙에 자기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요리하고 요리를 뽐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바이럴 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제품 구매에 대한 욕심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사거나 테스트를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3일체가 연결됐기 때문에 800도씨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었고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와디즈 펀딩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이럴 때 몇천 개를 사줄 수 있는 팬이 거기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광고를 안 해도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도 걱정이 안 된다. 이게 토닥님이 가장 원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이게 소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소통은 결국은 팬을 만드는 거예요. 네, 팬을 만드는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팬을 만드는 거. 팬은 뭘까요? 팬은 팬 만들기. 팬은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광고 비용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광고 비용을 쓰지 않고 광고비를 아낄 수 있고
항상 고정 매출을 만들어주죠. 냉정히 얘기하면. 나아가 바이럴도 해줍니다. 바이럴의 시작과 끝.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통을 하겠다. 마케팅을 할 때, 팬을 만드는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소통 같은 경우 카페나 커뮤니티 운영해서 일단 잡아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뭐 소식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마케팅 동의를 빙자 삼아가지고 뭐 소식지 받아보시겠어요? 알림 받아보시겠어요? 이런 거 많이 도전하거나 막 이메일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기본적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얘기를 더 걸어서 이 사람들, 예를 들어 1000명의 고객 중에 내 걸 보는 사람 20명일 수 있지만 20명이라도 잡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왜? 팬이 되면 이 사람만 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모은다라는 개념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소식지를 발급해서 같이 넣어줘서 이제 이거는 여기랑도 연결되겠죠? 택배를 받았대 딱 열었는데 오 이게 뭐야? 소통 앱 그러니까 온라인은 소통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를 해서 사람의 끈을 잇거나 뭐 포토기 14일 챌린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자사모를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라도. 왜냐면 자사몰에서 마케팅 동의를 얻을 수 있거든. 근데 네이버 스포츠 스토어는 그게 힘들다. 물론 여기까지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매우 드물다. 왜냐? 온라인에서 이 세 가지를 관리를 한다? 이미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우리 하루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이거 채널 다 관리해야 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 구조도 필요해요. 아까 전에 뭐 티네다 같은 경우 진짜 제 이름 써서 오더라고요. 하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가 주문이 10개 들어올 때는 내가 쓸 수도 있겠지만 뭐 1000개씩 들어오고 10,000개씩 들어오면은 이걸 해낼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없으면은 아예 구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분명히 어디서 빵꾸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는 사업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업주들이 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안타깝게도 직접 고객을 만나고 악수를 할 수는 없지만, 어, 이 공간,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고, 신경 쓴다면, 한 명씩 점점 남게 되겠죠. 나한테. 점점 남게 되겠죠. 어, 그래서 소통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편하게 물어보셨지만 소통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입의 소통.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걸 건지를 결정하는 순간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 예를 들어 그냥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한 사람의 대상. 예를 들어가지고 전 참외를 잘 몰라요. 근데 참외 어떤 품종을 찾는 사람들, 아니면 참외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은 아이한테 좋은 참외를 먹이고 싶은 사람들, 환자인 분들한테 먹을 수 있는 혹은 어르신 이빨이 없는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는 참외를 찾는 사람들도 타겟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건네는 것 자체로 유입의 소통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나 블로그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데서 소통을 시작하면은 일단 광고비도 굉장히 세이브가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그냥 참외를 정미한테 팔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광고비 많이 나가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빨이 없는 우리 어머니를 위한 참외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이빨 약한 그 사람들은 그걸 찾아 헤맸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건네는 사람이 있는 순간 박수를 치면서 사줘요. 그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때부터는. 자 그리고 진실의 순간.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 사실 1, 2번이 뒤바뀌어야 되긴 해요.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이 업체를 처음 만났을 때 임팩트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 대한 인상이나 스토어에 대한 인상 네이밍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일단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잘 주는 업체들이 바로 29cm라든가 칸투칸 같은 애들입니다. 혹은 시드물 같은 애들이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이것도 자사몰의 기술이에요. 29cm 들어가면 우리가 쇼핑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매거진이야. 이해되실까요?
인상을 임팩트 있게 주기 위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즐겨찾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촌스러운 레이아웃을 보여주면서 고객한테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택배를 받았을 때 여기는 이제 티네다 같은 경우, 뭐 패키지가 예쁜 경우, 아니면 뭐 분홍이 초록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애프터 소통, 요거를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고, 스토어에서는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요거를 시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 아까 화장품 사이트처럼 1대1로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카페 운영한다거나 뭐 커뮤니티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시도라고 뭐 밴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토덱 참여에 내년 첫 참여를 받고 싶은, 한정판을 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나한테 특혜 받고 싶은 사람들, 저희가 사실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때 되면 토마토도 하고 때 되면 양배추도 하고 지역에 나오는 거 재밌는 거 하는데, 이런 거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밴드로 들어오세요. 마트보다 더 저렴하게 공짜로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면 막 오겠죠. 저 같은 경우 올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소식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벤트, 뭐 포토기 이벤트라든가, 뭐 14일간의 기적같이 장기적인 프로젝트 환급제를 한다던가 해서 고객, 그냥 먹고 사라질 만한 고객들이 다시 부활시켜서 내 얼굴을 공개하고 내 사진을 공개하고 이 사람한테 톡을 걸어보고 제안을 하게 하는 방법을 한다면, 전혀 한 번에 그냥 사고 그냥 땡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소통입니다. 이게 소통의 개념이고, 이 세 가지 소통을 할 줄 안다? 저는 엄청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요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년 매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펜을 만들어라. 특혜를 퍼붓고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나에게 항상 호의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이제 토덱의 밤, 뭐 참회의 밤, 뭐 이래가지고 만나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마케팅의 최종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업체들도 한정 있겠지만,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다.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적어도 고객이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감동 포인트가 그냥 다른 업체는 한 개밖에 없겠지만 우리한테 한 10개씩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아침 라이브는 월수금 오전 7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이름은 넷스토어 쇼핑몰 물어보삼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자기 스토어 URL이라든가 경쟁하는 주요 키워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장단점 같은 거를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 저도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도 이런 방송 같이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모두 행복한 아침 되시고 오늘도 돈 버는 컨텐츠 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